방금 전 아이오와주의 코커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을 10개월 대장정에 막이 올랐는데요. 한편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알파 라이징 종목으로 떠오를지가 이 최대 관심사라고 합니다. 자, 향후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지만 오늘은 미국 대선이 시작되는 날인 만큼 관련 내용들 미리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썹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47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코커스로 열렸다고요? 네, 사실 연초에 그해의 그 세계 경제 흐름이라든가 경제정책, 통화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변화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어올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그 포럼이라든가 전시회가 열리죠. 이게 전미경제학회. 이건 이제 주로 정책적인 측면을 좀 초점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끝났던 그 CS 세미나 산업의 그렇죠. 트렌드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의 정치, 경제, 사회 총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행사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는 다보스 포럼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이 막 시작되는데요. 어떤 걸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대선 문제가 아무래도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주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아까 홍 앵커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는 사실은 그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기후변화 리스크, 그렇죠. 그 고용 문제 이런 건 이제 총괄적으로 그동안 2015년서부터 세계 경제 리스크다 해서 앞서 그 우리 이현 캐스터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는 단골 메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의 그 인공지능 분야에 윤리적 문제가 들어갔죠. 그래서 전미경제학회, 그 다음에 CS 세미나, CS 전시회, 그리고 이번 다보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가 들어가서 사실 인공지능이 지금 얼마큼 떠오를까 하는 이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저도 뭐 다보스 포럼을 과거 대우경제연구소 이때에서 그때는 세계경제 포럼이 아니라 지금 세계경제 포럼과 다보스 포럼 구별이 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1973년 사실 그 크라우스 슈바비에서 만들 때 이때는 이제 스위스 작은 도시 내서 다보스 포럼이고 이때 경쟁력 보고서가 이렇게 발표돼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던 때죠. 근데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세계경제 포럼과 다보스 포럼과 좀 구별이 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그걸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선거 올해 단연 선거죠. 그렇죠. 선거죠. 74개국에서 열리니까 연초부터 대만 선거가 선거에 불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라이팅 더 후보가 미중 간의 대리다 보니까 지금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역시 미중 간의 그 경제 패권 마찰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이 측면이 지금 사실 그 전 세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렇죠. 미중 간 마찰에서는 인공지능도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는 TSMC 같은 사실 친미적인 기업 이런 데에서 라이팅 더 당선자가 굉장히 옹호하는 이런 반도체 옹호론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 입장에서도 어제 대통령께서도 반도체 경기를 굉장히 육성시키겠다 해서 아주 힘주어서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반도체라든가 이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역시 대만 선거가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를 보이겠습니다. 역시 그 관심이 되는 것은 오늘 시작되는 아이오와 코커스죠. 그렇죠.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원래 미국에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로 구별되죠. 코커스는 당원만 행사, 프라이머리는 그 해의 그 주의 주민들도 선거에 임하는. 근데 이번에는 코커스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이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길 때 얼마큼 이기느냐, 50% 이상 이기느냐. 지금 트럼프의 마지막 뉘앙스를 보면 50% 이기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초반에는 50%를 이기자, 완전히 이기자 하던데 지금은 분위기를 보면 5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되는 게 이렇게 모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꼬리를 내리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김박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더라도 투표가 줘라. 홍영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렇게 대선 후보에 나서는 사람이 이 얘기가 했을 때는
얼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겠죠. 후폭풍보다도 떨어지겠죠. 그렇죠. 떨어지겠죠. 이 문제를 지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5일 날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재대결로 굳혀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더라도 투표하고 죽어라.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 공식석상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상당한 파문을 지금 일으키고 있기도 한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의 어떤 뭐 언어 수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국격을 낮추죠.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사람은 국격을 높여야 되는 게 가장 큰 임무인데요. 이렇게 막말 파동하면 국격을 낮추는 문제. 지금 미국이 한국이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막말 파동 많습니다는 미국은 이렇게 세계 경제 대통령, 세계 정치 대통령, 세계를 지도하는 대통령이다 해서 마찬가지 개인적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세계를 어떤 국격과 관련 품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정권 장악에 나서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정에 지금 일부에서는 좀 일기 때보다는 좀 세련되지 않았냐 하는데요. 실제로 내용적인 보면 처음부터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바이든 보복, 시간을 갖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복에 임하겠다. 리벤지 보복에 임하겠다. 오늘도 죽더라도 투표하고 죽어라. 이런 그래서 40일 대선은 지금 막 시작하는 아이오 코커스의 내용들을 볼 때는 최악의 막장 드라마.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최악의 막장 드라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체로 원칙을 지킨다. 원칙을 지킬 것이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사회에 좀 국내 증권사들이 지금 상태에서 뭐 트럼프가 되느냐 아니면 바이든이냐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주도업종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주도업종 관련돼서 보고서 관련돼서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 내용들이 어떤 식이냐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트럼프 공약은 아이코커스 리먼입니다는 공약다운 공약을 내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여기 트럼프 노미스가 기본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 오래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기시켜 드린다면 정치적 기조는 마가입니다.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 약자는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서 그렇죠. 미국을 다시 강하게 하자 하는 전통적인 기치에 해당되는 공화당의 Strong America, Strong Dollar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것은 글로벌 국익을 대신해야 미국이 진정한 의미의 사실은 그 마가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이 글로벌 국익과 그 다음에 미국의 이익과 상충이 될 때는 후자를 정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면 지금 세계 경제에서 다보스 포럼에서도 올해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극단적 보호주의, 국수주의로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기본이 지킨다면 트럼프노믹스는 추진된다면 사실상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또 대선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집권일기의 트럼프노믹스가 대선 공약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적 사항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난주에 또 막말 파동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변화된 모습 보면 근데 일기 때 내용과 비슷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그 방송에 들여서 시청자 여러분이 많은 방해 효과가 있었던 트럼프의 막말 파동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나오고 미국의 국익을 중시한다 이렇게 합니다는 1년 이내에 미국 경제가 망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파정이죠. 막말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 대공화를 초래했던 1929년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공화당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허버트 후보인데 이걸 되게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1년에 망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 1월 22일 날 자기가 이게 11월 5일 날 당선돼서 취임할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시겠습니다는 대공화를 극복시켰던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케인즈로 일어났던 뉴딜 정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1930년대식 뉴딜 정책을 사실 트럼프가 옹호하는 이론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에 가면 모든 도로, 항만, 철도가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지키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표지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원칙대로 잘해놓겠습니다는 표지를 붙입니다. 예. 저희 이렇게 제가 연구를 갖고 있는 미국의 보스턴에서도 그런 표식이 철도, 도로, 항만이 굉장히 하고 이번에 겨울에 그 홍수 피해 때문에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아침에 식사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없는 간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건을 위해서 SOC 사회간접적으로 복구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정책에서는 통화정책은 뒷자리 물러지고 재정정책이 우위가 되는 거죠. 재정책을 우위하다 보니까 파월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예. 이것도 트럼프 재집권 때 굉장히 가장 관심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기 때 2016년, 17년 이때와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자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빚내서 쓰자는 현대통화란제 이론에 뒷받침해주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SOC 건설을 쓴다면 자 2016년, 2017년보다 지금은 유럽의 피치사라든가 미국의 무디스사처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라든가 전망을 낮추는 단계에서 오면 예. 자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땐 디폴트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월가에서 이렇게 굉장히 잠재적인 리스크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집권일기 트럼프노믹스가 주요 공약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도 살펴봐야 되겠죠. 민주당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대선 공약에도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대통령이기 때문에 새롭게 내세울 게 없는 거죠. 또 집권 후반기 때문에 바이든노믹스 그것을 만수하는 것이 예. 사실상 핵심 공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11월 5일 날 대선에 대해서 집권 2기를 내년 1월 20일부터 맞는다면 1기 때 반성을 토대로 이렇게 1기 때 바이노믹스에 이렇게 추진했던 거에 대한 미흡한 점을 반성을 계기로 해서 일부 변화는 모색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 이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사실 내세우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와 사실 그 바이든 간에 가장 비교되는 게 트럼프는 CO2 가스를 발생시키자는 얘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이든은 CO2 가스를 줄이자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교토 정서 얘기를 좀 다보스 포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는 제가 직접 민간 대표로서 교토 정서를 참여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 교토 정서의 시한이 종료가 돼서 지금은 신파리 협상, 기후협상에서 2단계를 맡고 있다. 그 내용이 지금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보 이렇게 엘니뇨 발생 2년 차죠. 그렇죠. 그래서 기후 목표 온도 1.5도가 벗어나느냐, 뭐 최대 관심이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발생한다면 생태적 인류의 대참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바이든 1기 때는 이 대목이 그렇게 많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많았었지. 근데 지금은 인류 대참사를 가르는 인류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식물의 DNA 구조까지 바뀔 수 있을 정도의 1.5도가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오늘 다보스 포럼에 나서는 데 있어서는 단골 메뉴가 기후 리스크거든요. 예. 기후 리스크가 세계에서 오면 세계 경제 향후 짧게는 1세대에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게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이렇게 리스크 보고서를 2015년서부터 내고 있거든요. 예. 단골 메뉴가 1, 2, 3에 들어가는 게 기후 환경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CO2 가스를 줄여야 된다. 이게 트럼프와 바이든 간에 구별되는 가장 단적인 내용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게 토의되겠습니다는 그린 성장할 것이냐, CO2 가스 줄이면서 그린 성장할 것이냐, 그리고 그린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에너지 청정형 구조, 경제 구조로 바뀔 것이냐, 예. 그리고 에너지원을 다변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원전을 다시 세계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다보스 포럼에서 토의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가지 예. 말씀드리면 다보스 포럼은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토론하는 거지, 그렇죠. 토론하는 거지 국가별로 구속력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기후변화 얘기를 짚어주셨고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중 관계도 더욱더 중요해질 텐데 바이드노믹스의 나머지 주요 내용들도 한번 이게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은 그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 통수권자라면 세계 패권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마찰 일기 때에도 집중해 왔습니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통수권자 입장이기 때문에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것도 공화당은 패권적인 측면에서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나가는 스트롱 아메리카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팍스 아메리카 유지는 그게 트럼프든 그게 바이든이든 최고 통수권자의 책무이고 지상 과제다. 다만 한 가지 추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 트럼프는 극한 대립 그리고 근린국부파 남을 죽여야 미국이야. 근데 미국은 다른 국가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거든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국가를 죽여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공생 대립 내부에 우리가 역량을 뿜어야 다른 데에 집을 수 있지 않느냐. 중국을 죽여야 미국이 상다하는 게 트럼프고 예. 그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리가 뿜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사실 그 패권을 유지하더라도 오랫동안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또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바이든의 일기의 최대 공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완전 고용을 달성한 거죠. 그렇죠. 완전 고용.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3.4에서 3.78 완전 고용 수준을 달성하는 거죠. 이것을 더 공고히 한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했던 Employment Magnetic Policy, 일자리 자석 정책이죠. 일자리 자석 정책. 예.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공약상으로 들어올 거 이렇게 보이고요. 역시 일기 때 다 완성하지 못했던 것이 오바마 헬스케어 보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건에 성공하겠습니다는 국민들의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국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예. 이 코로나 사태 때 그 홍영표가 코로나 사태 때 탁 하면요 미국에서 이거 접종 받은 데 4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행복한 국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 애국 이렇게 되는데요. 국민들이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적극 오바마 헬스케어 문제를 복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 때에는 아마 이게 연임을 위해서 표를 달라고 가장 홀서시는 대목이 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이드노믹스의 다른 부분이다. 새로운 선거 공약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만의 총통 선거 결과로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미중 간 패권 마찰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사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죠. 근데 지금은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이 구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대외 정책에서 이렇게 승리하느냐가 대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를 튼튼히 하는데 또 미 국민들의 후생을 증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역시 이 대목은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미중 간 패권 마찰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또 세계경제 입장에서 특히 중간자 입장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은 솔로몬 패러다임이죠. 이건 스파이더 전략이다 해서 그렇죠. 기득권을 이용한 미경제 강점이라는 건 네트워크와 첨단 기술을 위에 있는 거죠. 이걸 해서 까마귀 대 독수리다. 미국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독수리고 중국은 이제 떠쳐오는 거기 때문에 까마귀다. 그래서 위에서 있을 때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죠. 그러니까 미중 간 매찰에서는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위에서 이게 독수리가 짜버리는 거죠. 그러면 효율상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집권 이렇게 3기 정원에 중국과 격차가 30년 다시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될 때는 어떠냐. 트럼프가 될 땐 나바로 패러다임이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나바로 패러다임인데 이 나바로 패러다임은 중국을 근린 궁핍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을 아까 말씀드린 이분법적으로 죄악시하죠. 중국을 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공산당이 악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진핑은 공산당과 더 집적된 상태죠. 정면 충돌을 한 거죠. 1대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까마귀 대 까마귀 싸움으로 한다는 게 기득권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걸 해서 기득권 포기하고 자 미국이 낮춰서 중국과 같이 까마귀 대 까마귀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소리는 나죠.
그 트럼프가 자기 자신은 굉장히 부각되는 거죠. 야, 그런데 정적으로 그동안 미국의 국민들이 했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결국은 국위 사익을 위해서 국위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기득권을 포기했으니까 결국 중국의 격차는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DP의 미국 GDP의 72%까지 추격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재집권을 하면 나바로 패러다임을 더 강화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이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의 전통적으로 스트롱 아메리카 정책을 취하는 미국의 월가의 유대교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이 니키 헬리로 넘어가는 상황도 바로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금은 공생에서 미국의 기득권을 위해서 세계 경제에 더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리빌드 트러스트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지금 신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꼽는 것도 바로 이런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지금 미중 간의 관계도 더 악화될 것이고 이게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전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배경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원칙을 지킨다는 선에서 트럼프노믹스를 이렇게 재점검했을 때도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위험 요소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무원칙이다. 무원칙이다. 그리고 바이든에 대해서 리벤지 복수를 하겠다.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는 결국 트럼프 독재 시대를 맞는 게 아니냐. 그러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자, 지금 시진핑이 독재 시대죠. 그렇죠. 푸틴이 독재 시대죠. 그다음에 미국이 독재 시대를 간다. 이렇게 될 때는 세계 경제 입장에서 삼두 체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세계 경제 어려운 상황이 복잡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자꾸 국익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국익이 무슨 미 국민의 전체 국익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번 잘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익을 편취하는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 경제 상징인 민주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경제가 또 한 차례 봉착을 되는 거죠. 아마 이 방송을 맡고 계시는 이렇게 김채연 PD께서 이렇게 미국의 월가 특파원도 이렇게 가는데요. 미국 경제의 마지막 상징이 자긍심이 미의회이죠. 민주주의의 자긍심이기 때문에 저게 점령당해서 미국의 국격을 낮췄다 하는 이런데요. 또 한 번 저게 점령되면 미국은 합중국이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다. 시장경제다. 완전히 대혼란이 빠지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미국 내뿐만 아니라 미국 밖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트럼프도 아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아니다. 완전히 제3의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현지에서도 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오늘 트럼프가 50%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초반과 달리 예. 이게 오늘 막 치러지는데 50% 얻는 게 대수는 아니다. 이런 입장은 니키 헬리가 좀 추격하는 정도가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오 커커스의 50%를 넘기지 않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니키 헬리의 추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월가의 금권 정치의 도는 지금 니키 헬리 쪽으로 들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트럼프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트럼프 원칙을 지키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서 또 미국 경제 위협이고 자 무원칙주의로 간다면 더 위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죠. 예. 트럼프가 아직 안 된다. 실제로 보면 공화당 내에서도 정권 잡는 게 목적이라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할 때는 3% 이내, 지금은 축소돼서 1% 이내로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자 바이든과 공화당의 니키 헬리가는 20%까지 격차가 벌입니다. 그러면 정당이라는 건 정권을 잡는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니키 헬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올해 7월 이전에 예비 선거까지는 아마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니키 헬리가 온다면 좀 민주당의 고민이 빠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가는 해볼 수 있는 데인데 니키 헬리는 20% 차이다 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라든가 정당 역사상 정권을 장악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은 안 되는 거죠. 연임은 개인의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 욕심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이라든가 저 1기 때 좀 이렇게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자의는 지금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만 미셸 오바마 같은 이런 분들이 등장하지 않겠냐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될 때는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후보가 되는 거고 그렇죠. 당선되면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지금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여성으로 된다면 정말로 세계는 여성 우위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해 그 여러 가지 강의를 할 때는 트렌드 강의할 때는 왜 남성들이 지금 치마를 입고 다니냐. 이게 패션쇼에서 이렇게 보면 남성들이 치마를 입고 다니는 이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전개될 이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 패션은 봄, 여름 매년 9월 달 가면 겨울 컬렉션이 아니라 다음 년도 봄, 여름 컬렉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뉴욕에서 이렇게 특파원 이렇게 있었을 때 한국경제TV에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궁금했는데 역시 패션은 가장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상황이 전개될 거로 생각했는지 일부 남성들이 치마를 입고 다닌다는 것도 아마 다보스 포럼에서 문화 관련된 행사가 얘기했을 때 좀 이런 것도 토론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머노믹스의 시대가 정말 전개되지 않을지 지켜볼 필요도 있겠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들이 뜰 것인가, 투자자들은 이 부분이 참 궁금하거든요. 네, 워낙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권사에서도 대선이 시작하는 만큼 뭐 바이든 선호주, 그다음에 트럼프 선호주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거에 보면 선거 기간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 기간에는 사실 이 선거 공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월가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치 이런 쪽에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영향이 적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앞서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뭐 주도주 업종 무슨 이슈가 되면 주도주 하는데요. 이거 좀 이런 보고서는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 지금 막 오르는 미국의 대선과 관련돼서 관련된 뭐 주도 업종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탈 측면에 지금 미국 경제의 당면한 가치적 측면을 더 중시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통화정책 피벗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경제 연착륙 문제죠. 이게 조합이 됐을 때 어떤 업종이 떠오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과거에 피벗과 연착륙이 됐을 때 미국 증시는 좋았다. 주도 업종도 바뀌었다. 주도 업종도 바뀌었다 하는 것은 아마 이 자막을 보시면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국내 증권사들이 무슨 트럼프 선호주, 바이든 선호주 그건 당신들의 얘기고 실제 보면 선거가 치르는 기간에는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는 피벗과 연착륙이 됐을 때 자, 어느 업종이 알파라이징,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다 해서 알파, 그리고 앞으로 떠오른다는 측면에서 라이징 종목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과거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볼 때는 역시 이번에는 올해 연초에 열렸었던 3대 전미경제학회 CSM이나 그다음에 CS 전시회, 그다음에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AI가 집중되는 측면에서 볼 때는 AI와 그다음에 AI 관련된 반도체 이런 그래서 각국에서 이렇게 올해 나오는 여러 가지 연두교소라든가 부처별 이렇게 활동에서 이렇게 보면 어제도 대통령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는 반도체 이렇게 해서 AI 반도체 이런 쪽이 이제 주력 업종으로 떠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미국 대선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